오늘의 공모주. 오늘은 공모주 청약 손실로 인한 투자자의 속쓰림을 달래줄 시원한 해장국을 준비해봤습니다. 저 역시 핌스와 원방테크 공모주에서 속쓰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전략을 시장의 흐름에 맞게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모주 숙취 현상과 같은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숙취 해소에 도움되는 해장국과 같은 시원한 전략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도 댓글을 통해 들려주시면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청약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혼란의 공모주 시장. 문제점은 청약으로 손실 보신 분들이 많았던 원방테크 이후 최근 수요 예측을 진행했던 6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총 3곳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요 예측 결과 때문에 공모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공모 진행을 결정한 나머지 기업의 기관 경쟁률도 넥스틴 30대1, 피플바이오는 40대1로 빅히트를 제외하면 모든 기업이 사실상 흥행에 참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빅히트로 인해 분위기가 반등될 수도 있었던 공모주 시장. 하지만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점점 더 다운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비싼 공모가입니다. 공모주 광풍이 불었을 때는 다소 높아 보이는 공모가임에도 비이성적인 베팅이 있었지만 이성을 되찾은 시장은 이제 공모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인 퀀타매트릭스, 넥스틴 피플바이오, 노브메타파마는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했거나 이 방법으로 상장하려는 기업으로서 기술 특례 상장은 현재 적자인 기업이 미래 순이익을 추정하여 주가의 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고평가 논란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추정한 미래의 예상 실적을 제대로 달성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불신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사와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순응하는 공모가로 산정할 때까지 공모주 청약 시 공모가를 깐깐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적절한 공모가를 계산해봤던 넥스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넥스틴이 결정한 최종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75,400원이었고 제가 넥스틴 동영상에서 다소 보수적인 수치로 계산해본 공모가는 69,700원이었습니다. 넥스틴의 상장일 시초가는 71,100원, 저가는 69,100원, 고가는 73,300원으로 예상대로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고 상장일 저점이 제가 계산해본 적정 공모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제가 계산한 적정 공모가가 상장일 저점과 비슷했다고 예측력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재 공모주의 공모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모가에 대해 좀 더 신경쓰고 찾아보는 노력이 있다면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적정 공모가 범위를 예측해보는 것도 일정 부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동안 지나치게 부풀려진 시초가 뻥튀기 패턴의 부작용입니다. SK바이오팜 전후 7월에서 8월 사이에 상장한 공모주들이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상장의 시초가가 뻥튀기되어 나상 또는 따상에 근접했다가 이후에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들이 많기도 했지만 상장 후 뻥튀기된 주가는 다시 급락하는 부작용도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익숙해지면서 상장일 하락 리스크를 피하려는 학습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상장일에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져 점차적으로 시초가의 상승폭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 상승률을 보시면 6월에는 61%였던 평균 시초가 상승률이 SK바이오팜이 상장했던 7월에는 65%까지 찍었다가 8월에는 46%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9월에는 따상을 했던 카카오게임즈가 있었음에도 22%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 9월에 28%였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보다도 더 안 좋은 수치입니다. 공모주 시장도 주식장처럼 상승기와 하락기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시장이며 단기적으로는 7월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나치게 몰려있던 9월 상장 일정입니다. 날마다 신규 상장 기업이 있을 정도로 상장 일정이 지나치게 특정 기간에 몰려있었다는 점도 공모주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4일 이오플로부터 9월 24일 원방테크까지 9일 동안 무려 7개의 기업이 줄줄이 상장하고 특히 9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영업일 5일 동안 매일 상장하는 기업이 있었던 탓에 이 기간에 상장한 기업은 관심이 분산되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일은 공모주의 생일 잔치와도 같은데 그 좋은 생일 잔치도 매일 하게 되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피로감이 있는 것이지요. 반면 몰려있는 일정을 피한 상장주는 그나마 손실이 덜할 수 있습니다.
넥스틴의 경우 앞선 기업들의 연이은 공모 철회로 오히려 덕을 본 듯합니다. 몰리지 않은 일정으로 상장된 넥스틴은 근래 기관 경쟁률 중 가장 낮았음에도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하는 악수를 두었지만 그에 비하면 5% 수준의 하락은 굉장히 선방한 것이고 오히려 종가는 시가보다 오른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장주는 몰려있는 일정이 불리하고 일정상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주 하락 장세, 과연 전략은? 현재 공모주 시장의 3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는 당분간 계속될 공모주 하락 장세에서 4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공모가를 시장의 흐름에 맞춰 보수적으로 판단해 볼 것. 보수적인 관점에서 직접 적정 공모가와 매도할 목표 주가를 정해보고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업종의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유사 기업의 사례를 찾아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여 적정 공모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모주 한 잔도 공모가의 적정 여부를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면서 청약에 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정 공모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청약하지 않은 종목이 크게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기는 공모주 투자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테스트하여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추후 콘텐츠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공모주 청약에 참고할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 볼 것. 촘촘한 그물망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청약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기준이 많아진다면 실패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생각보다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눈여겨보게 된 데이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기관 경쟁률 300대 1 이상인 공모주 중에서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9월에 딱 2번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BBC와 원방테크입니다. 이 두 기업은 모두 기관 경쟁률보다 일반 경쟁률이 낮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 경쟁률이 300대 1 이상인 공모주 중에서 기관 경쟁률보다 일반 경쟁률이 높았던 경우 상장일의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확률이 현재까지 100%라는 점입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주관사가 미래에셋대우라는 공통점도 있었는데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한 미투젠의 경우에도 지난 8월 기관 경쟁률보다 일반 경쟁률이 낮았고 10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관 경쟁률이 300대 1 이상인 공모주에 청약할 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청약 마감일에 일반 경쟁률을 확인하고 기관 경쟁률보다 낮을 것 같다면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건이 성립하는 동시에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하는 공모주라면 일단 청약을 피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6월부터 9월까지 기관 경쟁률이 300대 1 이상인 공모주 중에서 기관 경쟁률보다 일반 경쟁률이 높은 경우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 상승률은 71%, 반대로 기관 경쟁률보다 일반 경쟁률이 낮은 경우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 상승률은 48%.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보조적인 기준으로 확인해 볼 만한 데이터로 보입니다. 9월로 한정시켜 놓고 보면 데이터의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일반 경쟁률이 기관 경쟁률보다 높은 경우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 상승률은 50%, 일반 경쟁률이 기관 경쟁률보다 낮은 경우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 상승률은 -3%. 이 기준은 공모주 하락 장세에서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경쟁률과 일반 경쟁률의 갭 수준은 시초가 상승과 연관지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다만 공모 규모가 커질수록 일반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모 규모가 1000억 이상인 중대형 공모주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인지도가 낮은 증권사가 주관사일 경우에는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 철저하게 목석 진단 시트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것.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공모 일정이 몰리면 시장의 관심이 분산되어 매수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갈 놈은 간다는 것. 따라서 목석 진단 시트로 철저하게 검증하여 상장일 오기 될 기업에 베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공모 철회 후 나타나는 시장 현상을 관찰할 것. 공모 철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연이은 공모 철회는 추후 공모하게 될 다른 공모주의 공모가 밴드를 시장 친화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 철회로 인해 빡빡했던 상장 일정이 여유있게 풀리면서 의외로 희소성이 생기는 공모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공모 철회가 잦은 상황에서 상장을 강행한 넥스틴은 낮은 경쟁률에도 생각보다 선방했고, 피플바이오 또한
상장일에 예상보다 선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0월 아직 남아있는 공모주 일정. 빅히트는 지나갔지만 남은 10월에도 7개의 공모주가 공모 일정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넥스 시총 3위 규모인 미코바이오메드는 공모가 밴드 하단이 코넥스 주가와 2배의 격차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수요 예측 결과와 코넥스 주가 흐름을 확인하면서 청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와 센코, 위드텍은 청약 일정이 겹치고 10월 말 고바이오랩과 TNL도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대략 장외 시세나 유통 가능 주식 비율만 살펴봐도 어떤 종목이 더 우세할지 대략의 감은 오지만 현재 시장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모가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혹시 공모 철회를 하는 기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모주 시장에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10월에도 공모주 한 장과 함께 신중하지만 즐거운 투자, 이기는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10월 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기업별로 어떤 매력이 있는지 공모주 맛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 오랜만에 한 잔 올리는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